많은 분들이 이 줌을 어떤 기능을 숙지하는 데만 더 몰입하시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,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. 네.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소통하는 방식과 이 화상에 의해서 소통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줌 또는 화상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, 그런 전략 5가지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네, 제가 준비해 본 건 총 5가지인데요. 첫 번째, 우선 수업 규정을 안내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 수업 규정 안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거를 안내하지 않으면 그 참석하신 분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, 이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딴짓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PPT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? 화상 수업 및 회의의 집중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정했습니다. 미수행 시 강제 퇴장 당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합니다. 협조 부탁합니다. 네, 이렇게 퇴장당할 수 있으니까 꼭 수행해 달라는 원칙을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. 제가 생각해 본 거는요, 질문 시간 이외에는 마이크를 음소거 해 놓으세요. 웹캠은 반드시 필수로 켜 놓으세요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웹캠을 필수로 켜놓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. 그렇죠?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요, 꼭 필수로 켜놓게 합니다. 세 번째, 참석자 이름은 꼭 실명으로 바꾸기. 네 번째, 휴대폰은 무음 또는 진동으로 하기. 다섯 번째, 음료 이외에 음식 섭취는 자제하도록 하기. 또 줌 이외의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어 카톡이라든지 인터넷 창 같은 것은 다 끄도록 하기. 또 마지막으로 발표자 및 호스트 질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. 채팅을 한다든지 동작을 유도했을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는 정해진 건 없고요. 제 나름대로 한번 정해보거든요. 네,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, 조직의 상황에 맞는 그런 규정들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두 번째는요, 채팅 기능 활용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가 아닌 원격 실시간 화상 회의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참여자분들과의 적절한 어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. 그런 점에서 이 채팅창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? 예를 들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름과 출석, 예를 들어 홍진표 출석합니다, 이런 것들을 써보게 한다든지요. 네, 수업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익숙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홍진표 출석,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? 이 채팅 기능을 통해서 출석 확인을 하는 거죠. 왜냐면 그 채팅창들은 나중에 저장이 되거든요. 거기에 이름이 없는 학생들은 또는 사람들은 불참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래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통해서 조금 더 수업 전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요소를 집어넣는 겁니다. 또한 처음 봤다고 하면 자기소개를 하게 시킬 수도 있겠죠. 세 번째, 수업 중에 어떤 질문을 하고 채팅창에 답변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? 네, 줌을 통해서 예를 들어 화상 강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? 몇 번 사용하셨나요?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서 예, 아니요 라든지 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는 이 참고 자료, 어떤 링크들을, 또 파일들을 이 채팅창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. 저 링크라든지 파일, 이런 것들을 보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참석자들에게도 과제 파일들을 올려보게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
끝날 때는 오늘 수업에 대한 어떤 회의에 대한 소감 또는 리뷰를 작성해 보게 한다든지, 네, 그런 활동들을 이 채팅창을 통해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이었고요. 세 번째 전략은요, 바로 마이크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. 채팅으로도 뭐 충분할 수 있지만, 이거는 우리가 유튜브 뭐 스트리밍과 달리 안에 들어와서 마이크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그렇죠? 얼굴도 볼 수 있고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채팅이 아니라 참석자 중에서 뭐 질문을 직접 하도록 한다든지, 아니면 직접 지정해 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한다든지, 소감을 물어보게 한다든지, 그런 것들도 하시면 현장에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화면 공유를 활용하는 겁니다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실습을 할 때 발표자는 기본적으로 화면 공유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요. 그냥 말보다는 발표 자료들을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화면 공유를 하는 게 기본일 것 같고요. 발표자뿐만이 아니라 참석자들에게도 어떤 실습을 시키고, 또 실습을 할 때는 화면 공유를 필수로 해주세요 라고 꼭 말을 해야 됩니다. 그냥 실습을 하게 하면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면 공유를, 특히 전체 화면 공유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소회의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. 오히려 줌을 활용한 소회의실 사용이 현장에 있는 활동들보다 더 모든 활동들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해서 각각 팀을 분할하고 거기서 각자의 미팅들을 하고, 그런 정보들을 메인 그 회의에서 다시 한번 발표자들이 팀원별로 어떤 조장들이 발표해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면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? 네.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첫 번째, 수업 규정을 꼭 만들어라. 두 번째, 채팅 기능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, 또 파일들도 잘 주고받아라. 세 번째, 마이크 기능을 활용해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한번 해보자. 네 번째, 화면 공유를 발표자뿐만이 아니라 참석자분들도 하게 함으로써 더 수업에 집중하게 하고 피드백을 하는 역할을 한다. 다섯 번째, 소외실 기능을 통해서 조별 활동을 하고,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메인 창에서 발표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인 어떤 활동들을 해보면 좋겠다입니다. 네, 이렇게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저 5가지 전략 정도만 잘 활용해 보시더라도 그냥 일방적인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이 부분 정말 중요하거든요. 단순히 기능만 익힐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교육 방법론, 회의 방법론들을 연구하자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줌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